예, 2.4절 미분과 미분목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미분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 예, 그 미분을 했었죠. 근데 그 미분하는 것의 그 미분이라는 것이 뭔지를 조금 이제 정의를 좀 하려고 해요. 교재에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y = fx에서 x가 델타 x만큼 변할 때 y는 델타 y만큼 변한다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것을 우리가 그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했죠. 미분계수 y = x에서의, 그러니까 x = x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지워져. 미분계수 또는 뭐 미계수, 그래서 이거 도함수죠, 이걸. 이게 x이기 때문에 이제 도함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정의를 읽어보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 델타 x와 델타 y라는 거를 증분이라고 얘기했죠.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변화량. 근데 y = fx가 점 x에서 미분 가능할 때 x의 증가량, 그걸 x의 미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말을, 용어예요. x의 미분이라는 것이 뭐냐? x의 증분을 x의 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dx라고 표현하고 dx라고 나타내요. 그러니까 x의 증분이 델타 x잖아요. 델타 x. 그런데 이 델타 x를 또 뭐라고도 얘기한다? dx라고 쓰고 미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x의 증분이나 x의 미분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쓰는 거죠. 증분이 델타 x라고 표현하는 거고 미분을 dx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독립변수일 때는 이 두 개가 같아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 y에 대해서 이제 y의 미분을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뭘로 정의하냐면 dy 또는 뭐 df라고 써요. 근데 이건 뭐냐면 f'x dx로 정의를 해요. 정의하기를. 그리고 이제 이거를 y의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y의 미분. 자, 이게 뭐냐?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좀, 이게 지금 y = fx가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가. 그럴 때 x의 미분, 즉 델타 x, dx는 델타 x랑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x가 지금 이만큼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까지. x의 증가량. 그때 y의 증가량은 dy, 델타 y는 요거죠. 델타 y는. 요게 델타 y예요. 여기서부터까지의 크기가. dy는 뭐냐면 요 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양. 요 양을 dy라고 정의한 거예요. 요거.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가 f'x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x분의 dy가 지금 f'x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지금 y를 x로 미분했다는 의미의 dy, dx가 아니라 dy라는 미분을 dx라는 미분으로 나눈 건데, 그거를 지금 f'x라고 놓은 거죠. f'x가 되는 거죠. 따라서 dy는 뭐라고, f'x는 dy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정의를 하면 거꾸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의하기를 dy를 f'x로 아예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좋으냐면,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dy, dy를 dx로 나눈 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앞에서는 이거를 y를 x로 미분한다라는 의미로 얘를 생각을 했어요. y를 x로 미분한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dy가 지금 어떻게 dy를 그러니까 dx의 dy라고 쓰고 dy dx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dx는 그냥 dx고 dy는 f'의 dx 하니까 dx dx 약분하면 f'x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보면 이제 이것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dy dx는 f'x 그러니까 y를 x로 미분한 게 f'x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dy dx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의 뜻을 y를 x로 미분한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는 dy를 dx로 나눈다 라고 해석해도 된다 이거예요. 단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것들의 의미는 뭐냐면 dy라는 애는 dy는 뭐냐면 f'x로 정의한 dx로 정의한 거고 를 dx는 뭐냐면 델타 x인 거죠. 로 나눈다. 그런 의미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델타 x가 dx면 델타 y는 뭘까요? 델타 y는 f'이 아니라 델타 y는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게 델타 y인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델타 y는 여기서 요거잖아요. 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보면 파란색으로 보면 요거 요 높이가 델타 y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y는 여기의 값이 지금 f의 x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여기 값이 f의 x니까 요 차이는 이게 바로 델타 y인데 fx 플러스 델타 x에서 fx 뺀 게 델타 y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dy는 델타 x랑 dx는 델타 x랑 같은 거예요. 이름은 얘를 뭐라고 불러요? x의 미분, 얘는 x의 증분. 그러니까 x의 미분과 x의 증분은 같은 거예요. x가 독립변수일 때. 그 다음에 종속변수 y에 대해서는 델타 y는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가 델타 y고 이건 y의 증분이고 그 다음에 dy는 y의 미분인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f'x dx로 정의한다 이거죠. 얘는 y의 미분 해서 요거를 기억을 해두면 될 거예요. 정의예요. 정의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교재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우리 미분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쓸 수가 있어요. y가 c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dy dx는 0이었잖아요. 그렇죠? y가 0, dy dx 그러니까 앞에서 그 미분한다 그럴 때 y를 x로 미분하면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미분으로 생각하면 이걸 y의 미분, 이걸 x의 미분으로 생각하면 분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dx를 양변에 곱하면 dx를 곱하면 dy dx 곱하기 dx는 0 곱하기 dx 하니까 이거 약분되고 dy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y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c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를 미분한 건 c의 미분은 0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수 함수의 미분은 0. 지금 y가 아니고 u로 썼네요. 그 다음에 u라는 함수에다 c를 곱한 것의 미분은
u를 미분하고 거기다 상수를 곱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u 플러스 v라는 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du dx 플러스 dv dx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x 곱하면 또 dx 곱하면 du 플러스 v는 du 플러스 dv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거죠. 그럼 3번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곱의 미분 생각하면 곱의 미분 쓰고 나서 dx로 양변 나눠주면 dx를 곱하면 그게 바로 요식이 되는 거고,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도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dy dx는 y가 합성함수를 할 때 y du 곱하기 du dx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dx를 쫙 곱해주면 여기 가서 쓰면 좀 좋겠네. 합성함수의 미분 y가 fu고 u가 gx면 f 동글뱅이 g x 이거의 미분은 이게 바로 dy dx인데 얘는 df라고 쓰고 뭐 du dx 이렇게 된다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증명을 했죠. 양변에 dx를 곱하면 dy dx는 이거는 df du dx dx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약분되죠. 그래서 얘는 dy가 되고 f를 u로 미분한 건 f'의 u 그 다음에 u를 x로 미분한 거는 g'의 x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u가 뭐냐면 gx잖아요. 그러니까 f'의 gx에 g'의 x에 d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dy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노트에 있는 요 두 번째 얘기예요. 자, 이제 예제를 볼까요? 그냥 저 미분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분이란 말이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미분해라 그럴 때 미분이 있고, 그냥 미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맥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예제 1번 같은 경우, dy를 구하셔. 그럼 이제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dy를 구하셔. 그러면 dy dx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구한 결과에 dx를 곱한다.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요 위에 있는 정리 요것처럼 이제 계산을 해도 되고,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해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요거를 바로 해보면 dy는 지금 요건 분수함수의 미분이잖아요. 분수함수의 미분이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죠. 요거 4번 v분의 u는 v제곱 분의 vdu-udv 물론 v는 0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 제곱분의 루트 x-1의 제곱 분의 v 곱하기 루트 x-1 곱하기 d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d 루트 x-1 이걸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x-1 제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 x-1 하고 dx제곱은 요거는 2x dx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루트 x 마이너스 1의 d 미분은 2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 dx. 그래서 dx를 뒤로 뽑아내고 정리하면 요 식을 얻는다 이거죠. 요건 좀 더 쉬워요. 예제 2번은 복사해서 가져가서 Shift 윈도우 S 보면 미분을 이용해서 dy dx를 구해라. 알았어. 꼬박꼬박 안 알려줘도 돼. 자, 이건 보면 미분을 이용해서 dy dx를 구해라.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dy와 dx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얘를 이제 미분하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미분하시오가 아니라 그냥 미분을 구하면 자, 이게 원래 이제 그 차곡차곡 순서대로 해볼게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건 생략해도 돼요. 그럼 이거는 d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d의 x 곱하기 y, 좀 더 차곡차곡 순서대로 쓸까요? 아예 d 2xy 플러스 3 플러스 d 마이너스 3y 제곱 골0. 그 다음에 x제곱 미분하면 2x dx 플러스 상수 앞으로 나오죠. 2d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앞으로 나오죠. dy제곱 이퀄 0. 2x dx는 됐고 플러스 2 얘는 앞에 거 미분하고 dx 곱하고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3 곱하기 dy 제곱은 2y dy 이퀄 0. 그러면 2x dx 플러스 2dx 곱하기 y 2x dy 마이너스 6y dy 이퀄 0. dx는 dx끼리 dy는 dy끼리 묶으면 요게 dx가 있으니까 dx로 묶으면 2x 플러스 2y 그 다음에 dy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6y dy 이퀄 0. 따라서 dy dx는 아예 차곡차곡 그냥 다 씁시다. x 마이너스 6y 분의 d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dx 이렇게 되죠. 따라서 dy dx는 나눠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그 다음에 dx로 양변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6y 그러면 어떻게 되냐 y 플러스 x y 3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네요. 짠. 네. 왜 부호가 틀렸나? 여기 마이너스 여기 썼나요? 네, 맞죠?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미분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dy, dx라는 거 이거를 분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 미분을 생각하면 미분이라는 거를 x의 미분, y의 미분 이런 걸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하면 얘를 그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눗셈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로 얘의 이름을 미분목시라고 불러요. 미분목.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근사값처럼 또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사값처럼이 아니라 근사값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y 이퀄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고
x가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로 델타 x만큼 변할 때, 이거 델타 x만큼 증가한 거죠. 그랬을 때 델타 y가 이제 y의 증가량이에요. 그리고 dy는 y의 미분이고, 그러니까 델타 y와 dy는 값이 다를 수 있죠. 아까 처음에 그림 봤잖아요. 차이가 어디 갔어? 차이가 요만큼 생기잖아요. 여기 요만큼. 그렇죠? 요게 델타 y고 요 밑에 거가 dy니까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델타 x가 0으로 가면 여기 P점 근처로 0으로 가까이 가면 이 델타 y에서 dy 뺀 요 값이 아주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델타 y와 dy의 값이 거의 같을 거라 이거죠. 근사할 거라 이거죠. 그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델타 y와 dy는 서로 다르지만 델타 x를 충분히 작게 하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즉 dy는 델타 y의 근사값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수식으로 증명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수식을 써보면 델타 y와 dy의 차이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보면 델타 y가 뭐냐면 아까 요거라 그랬잖아요. f의 a 플러스 델타 x에서 fa 뺀 거. 그 다음에 dy는 정의가 바로 요거고. 그쵸? 근데 x 이퀄 a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요 극한값이 다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극한값이 있으니까 요렇게 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앞에 거 극한 마이너스 뒤에 거.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요 dx 자리를 델타 x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 요 식을 보면 델타 x가 0으로 가면 fa 마이너스 fa니까 얘 0으로 가겠죠. 요거 앞에 값이 요게 0. 그 다음에 요 뒤에 것도 요것도 델타 x가 0으로 가고 요 값은 지금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 값은 존재하죠.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요거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요 뒤에 요 극한값도 0. 그래서 0 마이너스 0에서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극한값이 요게 0이라 이거죠. 즉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델타 y의 값을 근사값으로 dy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루트 102의 근사값을 계산하시오. 근데 루트 102 그러면 루트 100이라는 것의 값을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y를 fx라고 놓으면 루트 x죠. 그리고 x 값을 100, 그리고 델타 x는 dx하고 같죠. 그걸 2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dy는 정의가 뭐냐면 계산해 보면 dy는 f 프라임 100 곱하기 dx. 그렇죠? f가 뭐죠? 루트 x. 그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인데 x가 얼마? 100 분의 1 곱하기 dx가 뭐라 그랬죠? dx가 2. 그러니까 루트 100분의 1, 즉 10분의 1, 0.1이네요. dy가. 그러면 지금 루트 102는 이거는 f의 100 더하기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델타 y는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잖아요. 이게 지금 요 값이니까 f의 a 플러스 델타 x는 델타 y 플러스 fa고, 이거의 근사값으로 dy 더하기 fa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fa 값이 바로 fa가 루트 100이고 플러스 dy 값이, 그러니까 여기 근사값으로 dy 값이 지금 계산한 게 0.1이었죠. 0.1. 그러니까 10 더하기 0.1이니까 10.1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근사값으로. 루트 102의 근사값이 10.1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요 예제에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해서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예제 4번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생각해요. 예제 4번을 보면 복사해서 가서 봅시다. 이렇게 꼬박꼬박 안 알려줘도 되는데. 밑변의 길이가 5고 높이가 10인 정사각뿔이 있다. 측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가 한계가 0.02cm라고 한다. 이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할 때 생기는 오차는 어떻게 되느냐? 오차의 근사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정사각뿔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높이가 정사각뿔이니까는 높이도 a인가요? 높이가 h라고 나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뿔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a제곱 h의 3분의 1인가요? 그렇죠? 3분의 1 a제곱 h죠. 근데 지금 h가 지금 밑변의 길이보다 10cm라 했으니까 높네요. 그러니까 h는 2a라고 지금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v는 3분의 2a 세제곱이네요. 그렇죠? 이 문제에서 지금 부피가 이렇게 돼요. 근데 부피의 오차. 그러니까 지금 측정 과정에서 길이를 재는 과정에서 오차가 얼마냐면 0.02cm. 그러니까 a를 잴 때, 이 a 값을 잴 때, 이 a 값, 지금 요 a 값을 잴 때 플러스 마이너스 0.02만큼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이제 델타 a 또는 dA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02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길이의 오차의 한계죠. 길이의 오차의 범위라 그래도 되고,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오차의 한계라는 말을 썼는데 같은 말이에요. 오차의 범위나 오차의 한계나. 그러니까 오차의 범위는 하여튼 같은 말이라고 해서 생각하도 되겠죠. 그럴 때 뭘 구해야 되냐면 델타 V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델타 V가 이 A가 이렇게 변하면 델타 V는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건데, 이거의 근사값으로 뭘 쓰겠다는 거냐면 dV를 쓰겠다 이거예요. 델타 V를 구하는데 델타 V의 근사값으로 dV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가지고 이거에서 미분을 구하면 되겠죠. dV는 d 3분의 2 a 세제곱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3분의 2 앞으로 나오고 dA 세제곱이고 얘 미분하면 3분의 2에 미분을 구하면 3a 제곱 d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3 3은 약분되니까 이렇게 쓸 필요 없었네, 소리. 이거는 약분되니까 2a 제곱 dA 이렇게 되네요. 자, 따라서 여기다 이제 계산에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a가 몇 cm냐면 5cm. 5 곱하기 da가 얼마나 그랬지? 아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0.02. 플러스 마이너스 0.02. 곱하기예요, 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10이니까 0.02 곱하기 10 하면 0.2인가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이지, 쏘리. 25 곱하기 2 하면은 50인가요? 그러면 2, 10, 1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단위는 부피니까 센티미터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를 0.02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 부피는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1만큼 크거나 작거나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오차의 한계, 부피의 오차의 한계가 된다 이게. 부피가 변하는 정도라 이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했던 게 미분, 이거 제목이 어디 갔냐? 미분목.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복습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습 문제네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 풀이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생각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리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기 생각을 같이 해서 올려야 돼요. 무조건 몇 번 문제 안 풀려요. 뭐 몇 번 문제 풀어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대답 안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자, 이것으로 미분과 미분목 마치겠습니다.